네. 시대와 사회를 읽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요즘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인가?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회의 주축이 된 586 세대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끼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40대인데요. 그래서 낀낀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40대 1970년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심포지움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기획한 피렌체의 식탁의 김하영 편집장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피렌체의 식탁이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르네상스를 열었던 네. 그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철학과 예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던 집안인데요. 네. 우리나라 언론들이 비판에만 그치고 경우가 많은데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를 만들자 해서 네. 생긴 온라인 오피니언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층한테만 예,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전달이 되는 어떤 이런 매체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김하영 편집장의 용안을 뵐 수 있는데 저희 털개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털개에 들어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총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하영 편집장은 40대인가요? 예, 저는 76년 용띠고요. 예. 예, 한때 X세대라 불렸던 40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40대 여론조사 하신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동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왜 이 시점에 40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예, 그 1990년대부터 이른바 그 시절에는 386이었죠. 네. 386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런 386 세대 담론이 한창 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들이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486, 586까지 오는 동안에 네. 계속 그런 세대 담론의 중심에 있었는데 네. 최근 얼마 전부터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90년대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그리고 요즘 청년 실업, 그런 저성장에 빠지면서 또 이런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586과 90년생이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사이잖아요. 네. 그 중간에 낀 삼촌이나 고모 세대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우리도 한때 40대들도 한때 X세대라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왜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느냐. 네.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 못할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유튜브로 신정성 님이 잘생겼네 이렇게 지금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하영 편집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자 2030이나 5060 등 이 위아래 다른 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낀낀 세대 그러니까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40대 특징을 가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네. 생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력? 예. 예. 40대들이 그 90년대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특히 이들은 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경제 호황기에 자라면서 그 뭔가 좀 그 전 세대가 가졌던 가난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0년대 X세대라고 불렸던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예, 40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풍요로운 환경에 자라면서 네. 소비 문화가 오히려 그 청년 때는 주목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예. 갑작스런 그렇죠. 경제적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다닐 때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걸 지켜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때 때마침 취직할 때가 됐는데 취직을 못 하거나 제 주변에도 그래서 그 취직 그 됐다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가 예, 입사 취소 통보도 받은 취소 사람도 통보 많죠.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경제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크고 네. 그리고 각종 그 사회 인식에 대해 면에서도 뭔가 좀 생존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40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문항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여론조사와 함께 저희가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 직장 내 불공정 대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이 네. 세대별로 나온 통계인데요. 네. 그 직장 내에서 불공정 대우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답변을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이렇습니다. 네. 더욱 충성한다. 예. 그냥 참고 지낸다. 네. 그 건성으로 근무한다. 예. 핑계 후 결근한다.
노조를 통해 고발한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네. 이직을 시도한다, 네. 불법 행동을 한다. 되게 예. 다양한 스펙트럼의 답변을 고를 수가 있는데 네. 70년대생은 이 모든 답변이 다른 세대보다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그 이 방송 듣는 40대께서 상당히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다른 세대와의 비교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90년대생은 그 상대적으로 건성으로 근무하거나 핑계를 대고 결근한다라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개인적 몸짓으로 이제 항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약간 되겠죠. 좀 사보타주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 반면에 그럼 노조를 통해 고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나 이런 비율은 조금 좀 낮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게 그 70년대생은 뭔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제적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의 그 살 길을 찾는데 좀 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생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90년대생은 오히려 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 그런 걸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40대가 이제 선배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586 세대에 대해서 어떤 인식,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두 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요즘 586 장기 집권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586 세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항목을 조사하면서 40대에서도 이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좀 그 586 세대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세대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40대에서? 예, 40대에서. 40대의 답변이? 예. 40대들은 그 민주화 그 항쟁 시기를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 선배 세대의 그런 업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586 세대가 좀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답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너무 오래 드신다. 예. 그런데 네.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네. 그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그때 명예퇴직 등 실직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경제계에서는 급여가 높은 순으로 실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공백이 생기면서 86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승진에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분기점이 2004년인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2004년에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또 마침 총선이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때 86세대가 정계에 상당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치권도 기득권 교체가 되면서 86권들이 그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17대 총선이잖아요. 예.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108번내라고 해가지고 네. 초선만 108명이었다. 예, 그 108명의 초선들이 예. 지금 상당수가 지금 3선, 4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86세대가 그 상대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예, 아직 60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은퇴할 시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오래 집권한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8583님이 저도 낑낀 세대인데요. 우리는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그것을 못 받는 첫 세대입니다. 우리는 위에 복종하고 아랫세대에는 대접 못 받는 세대란 거죠. 연금 부담률과 교육비 부담이 최고인 듯해요. 편해질 때가 안 보여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 예,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 있었는데요. 네, 어떤 건데요? 가장 불만인 정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네. 요즘 사회적으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분양가 상한제나 뭐 정년 연장이나 뭐 병역 기간 단축 뭐 이런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을 보인 것이 국민연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겁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지금 씀씀이가 제일 많은 세대가 사실은 40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은 가장 아마 제일 클 때가 40대인데 당연히 예, 그렇게 그래서 좀 낑낀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네.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연령 효과는 그러니까 40대라면 누구나 지금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이런 효과가 큰데 연령 효과와 달리 세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네. 지금의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부모 부양이나 그 자녀 교육이나 이런 40대 연령대가 가질 수 있는 고민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그 경제 부채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노후 대비 문제. 그렇죠. 오히려 이런 좀 경제적 문제에 좀 더 큰 고민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5님은 저는 75년 토끼띠인데요. 우리 토끼들은 수능 첫 세대이며 대학 졸업하자마자 IMF 폭탄 맞아서 취업이 힘들었고 지금은 IMF보다 더 큰 폭탄이 와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내용이 있나요?
예, 이 부분도 그 통계에서 흥미로운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개인이 받는 공정 대우, 그러니까 그 공정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네. 그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중에 네. 70년대생이 가장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전 세대 중에서 그 부유한 집안이 성공 요인이라고 꼽은 비율이 70년생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금수저. 예. 예. 이것도 그렇게 보서 어떻게 또 IMF 외환위기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많은 가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70년대생들은 그 집안보다 네. 내 능력이 더 중요하다, 네. 내 학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오히려 지금 90년대생들이 그런 부유한 집안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삼아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40대가 그 만약에 우리 사회 주축이 된다. 그럼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 바뀔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 본 결과를 보면은 네. 그 70년생 지금 한창 40대 팀장 뭐 부장 이제 부장 올라가고 그런 세대인데요. 네. 그 좀 우스갯소리로 점심 사역을 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점심 사육이요? 예. 그건 뭐예요? 뭐 상무 이사님이 오늘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예. 90년대생들은 다 알아서 그냥 빠지고 아직까지 한 20년째 계속 부장님 상무님 모시고 점심을 점심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뭐 회식 자리에서 여전히 고기를 굽고 있다고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 40대들은 이전 세대의 그런 공동체주의, 조직 우선주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후배 세대의 그런 개인주의, 그런 워라벨 이런 것도 이해하는 약간 끼어 있는 한판으로 고달픈 세대.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 공유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이제 50대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회 리더의 자리에 오를 텐데 네. 그러면 뭔가 좀 포용적 리더십,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조사 개요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프랜차이즈 식탁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4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사가 실시가 됐다고 하네요.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였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다. 이렇게 조사 개요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인터뷰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를 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조진웅 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렌체의 식탁 김하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